오, 잘하셨네. 좋아요. 아, 지선만장도 잘하셨고. 마무리? 네? 원장님 마무리.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오, 이 팀 아주 팀워크 좋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이거 갖고 자기 거 갖고 발표하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왜 다들 발표할 준비들 하세요? 왜요? 안 돼요? 아, 그러면 충전해야죠. 내 거가 꺼졌나? 아, 내 거는 켜졌는데 저 배터리가 되는데요. 돼요. 좀 여기 저만 들었어요. 계속 욕하는 거 다 들었어요. 다 해가는 좋습니다. 저희 크게 키워놨어요. 얘기해 보세요. 잘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잘 진행돼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거 생각났어. 지우학 생각났어. 뒷정리도 잘하시네. 테이프 하도 꼼꼼하게 잘 붙여놨어 우리 원장님이. 좋아요. 지금 한참 뜯을 원장님 다 되신 분은 비닐 봉지 랩에다 넣으세요. 누구냐고요? 새로운 여자? 그러니까. 딴 여자죠? 네. 딴분이제 딴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원장님. 어우, 기책 잘하셔. 원장님 해보셨죠, AI로? 네. 요즘 AI가 그게 만들어버린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네, 비닐에다 넣으세요, 이렇게. 이게 3개 남았어요. 아, 아직 안 남았구나. 다 해갖고 넣어야지. 얘 왜 뚫려 있어? 불량이네. 얘 자체가. 불량이네. 여기 있잖아. 병. 네, 불량이네. 불량이야. 근데 여기 아니야 여기 거기 있어. 이거 쓰세요 원장님. 이거 불량이에요 다. 깜짝 놀랐어. 어디가 없어? 네, 너무 달라져. 됐어요? 다른 거는? 확실해, 확실? 더. 자, 블리치 랩을 다 작성하신 분들은 책상에 좀 올려놓으시고 비닐 파일에다가 여러분 파일에다가 다 좀 꽂아 보세요. 다 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시면 되고, 오, 예, 버리세요.
여기는 이거 그냥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시간 차이가 많이 나. 이렇게는 누가 바른 거야? 누가 바른 거야? 아니 그냥 그건 저희가 나중에 처리할게요. 물이 너무 많아. 물이 너무 많아. 그럼 빼세요. 빼시고 아니야. 아니 수건으로 닦으면 돼. 내가 죽은 줄게요, 원장님. 일 줄이는 거 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셔야지. 아유 우리 원장님 착하다. 응. 네. 일 줄이는 게 아니고 좋은 환경에서 아니 해드리려고. 원래 여기다 하려고 했는데 박스를 여러분들이 치우지를 않아서 거기다 좋습니다. 박스를 약을 깔끔하잖아.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자르라는 거였는데 이거 놓고 하고. 좋아. 어유 잘들 하셨네. 이제 감이 오죠. 야, 탈색은 자신 있다. 그죠? 세상의 모든 머리는 내가 다 탈색할 수 있다. 좋다. 오, 선희 원장님 잘하셨네. 오, 표가 확 나네. 그죠? 감 오죠 이제. 네, 살짝 오죠. 네, 확 오진 않았죠? 왔어요. 확 왔어요? 네. 아 박수. 네, 확 왔대. 근데 너 확 왔어요? 뭐가요? 느낌이 확 왔어? 탈색? 네. 확 왔어요? 네. 진짜 왔어요? 좋습니다. 다 됐어요? 네. 네 여러분 자리에 앉으실 수 있을까요? 사장님 내릴 좀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소리요. 너무 막 울려요. 아 이거요? 네. 아. 동굴 같아요. 네,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진짜 안 됐어요. 아, 네. 뭐지? 자 여러분 지금 저희가 6시에 시작을 해서 끝을 내니 10분 전 10시네요. 좀 서둘러서 진짜 잘 끝난 것 같아요. 저 만약에 우리가 좀 서둘러서 하지 않았으면 11시 되겠다 싶었는데 다행히도 여러분의 손발이 서로가 잘 맞아서 큰 사고 없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거기 차트 레벨 스케일 좀 한번 보실래요? 레벨 스케일을 보았을 때 네 맞아요. 그거 봐요. 오늘 한 번. 오늘 한 번. 잘 됐어, 원장님. 이건 집에 가서 가위로 다듬는 건데요. 이 나라시 하잖아요. 됐어요? 자, 자리에 앉으세요. 자, 거기 보시면 다이어넷 탈색 명도 오늘 작업한 거. 그 작업한 거에 보면 그룹이 크게 3개로 나눠져 있으면 잘한 겁니다. 그룹이 3개로 나눠져 있으면 어두운 거, 약간 붉은빛이 도는 거, 노란빛이 도는 거 이렇게 그룹이 3개로 나눠져 있으면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이거 소리 더 떨어뜨려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선생님 핸드폰 네. 됐어요? 됐어요 여러분 저한테 보세요. 자 오늘 이 탈색의 과정을 사실 샵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디에서 차이점이 생기느냐 하면 결국은 탈색을 내가 1레벨을 시작을 해서
10번에서 10번을 간다고 해요. 그러면 어디서 차이가 있느냐? 저는 저항성이다 싶으면 반드시 걷어내고 다시 약을 바릅니다. 이게 김은주 방법. 그런데 여러분들의 방법은 뭐냐면 될 때까지 두었다가 안 빠지는 것 같다 싶으면 그때 걷어낸다. 그리고 약을 바른다. 혹은 바른 지 얼마 안 됐는데 안 빠지는 것 같아서 또 바른다. 어떤 사람은 너무 약을 과하게 도포해서 모발의 힘을 확 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SNS에 보면 탈색약은 충분히 많이 바르라고 하는데 이 많이 바르다의 의미는 지나치게 바를 필요는 없어요. 너무 과하게 바르면 표백이 잘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모발의 힘이 더 빠져요. 정말 파김치보다 더 심하게 빠져요. 그래서 적당하게 도포량을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간이 지나도 머리카락이 돌출되지 않게끔만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 걷어내는 거 하셨잖아요. 자, 걷어낼 때에는 얘는 피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악착같이 걷으시더라고요. 네, 정말 티끌 하나 안 남겨야 되겠다는 막 목숨을 걸고 걷어내야 되겠다는 의지와 사명감으로. 하지만 실제 모발을 하실 때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불필요한 것을 없애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걷어낸다라고 할 때에는 다들 손가락 오른손을 펴시고, 여기서 걷어낸다의 의미는 필요 없는 거 걷어낼 거야, 악착같이 뺄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담배 피시죠, 여러분? 자, 2개만 하겠습니다. 아, 그래? 다시 펴. 자, 그러면 머리카락이 있어요. 그러면 머리카락 사이에 얘를 낀다 치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머리카락을 꼈어요. 그러면 얘가 쭉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삐끗삐끗. 네, 삐끗삐끗.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떤 텐션이 돼야 되냐면 고객이 이렇게 당겨가면 안 돼요. 고객의 머리는 그대로 있고 나만 삐끗삐끗이에요. 네, 이걸 어떤 표현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즉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삐끗삐끗하게 이렇게 걷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걷어낼 때에는 봐봐요. 줄기부터 끝까지 걷어내는 건 이 방법으로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뿌리 가까이 약 발랐을 때는 이거 할 수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옆에 짝꿍 머리 잠깐 붙들어 봐봐요. 옆에 짝꿍 머리 잠깐 붙들어 봐봐요. 이건 실전으로 해보는 게 더 빠릅니다. 자, 나는 남자 좋아하니까 이쁘지 않게요. 됐어요? 그럼 저처럼 한번 봐봐요. 여러분 보세요. 뿌리 쪽으로 약을 걷어내려고 한다? 그러면 슬라이스를 뜨고 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걷으면 돼요. 그죠? 문제는 뭐냐? 여기 안 걷어져요. 그렇게 하면. 안 걷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슬라이스 끄고 새끼 거둔다. 몰아줘.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담배 핀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계속 여기만 하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 여기가 늘어나요. 계속 여기를 힘을 주니까. 그래서 반드시 슬라이스를 뜨면 새끼손가락으로 테두리를 다 긁어서 한쪽으로 모아준다. 그리고 나서 꽂고 손 밑으로 받쳐주고 이 상태에서 삐끗삐끗. 그래서 고객의 두상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이거를 그 통 한 켠에다가 또 이렇게 해놓는다? 그 나중에 여기 거만 쓴대. 안 돼, 그렇게 하시면. 버리는 건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상태로 반복을 해서요, 한 2번 정도만 하시면 돼요. 즉, 얘를 하실 적에, 봐봐. 딱 해놓고 이렇게 하시거나, 꼬리빗 등을 이용하시는 거나, 이런 방법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이분이 염색하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일률적으로 잘 안 배겨요. 왜? 얘가 찌부콩 돼서. 지금 우리 모발을 이렇게 부풀어 놓은 거예요. 원래 우리 모발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화학제 시술을 하면 얘가 이렇게 살짝 벌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약을 벗겨내려고 꽉 눌러버리면 얘가 이렇게 돼요.
그럼 나중에 파마에도 안 입어요. 이해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나는 로테이션으로 아이롱 파마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제거를 해준다. 땡기는 게 아니라 삐끗삐끗해서 불필요한 것만 걷어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걷어내는 거를 다 봤는데 정말 악착같이 네, 그게 아니라 필요 없는 거를 없앤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탈색약을 탈 때 처음에 우리가 제가 50g 기준으로 드렸죠. 근데 가면 갈수록 탈색약이 줄어요. 왜? 내가 걷어내고 다시 바를 때에는 얘가 어느 정도 약액이 묻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걷어내도 묻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포량을 많이 한다고 해도 결국 양은 줄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괄적이시더라고요. 자기네 약인 거 마냥. 내가 아까 탈색제 다 먹이려다가 어떤 분은 괜찮아 그냥 써 막 이런 분도 있고. 네, 그래서 정확하게 탈색제는 시간이 지나면 파워는 반드시 떨어져요. 그러니까 야 괜찮아 써도 돼. 그거는 본인이 괜찮지만 실제 모발의 작용은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남은 약을 쓰지 않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숙제 있습니다. 숙제. 아 쉬워. 이렇게 눈으로 나 베지 말고 아우 막눈약 60개가 나를 얼마나 베고 있는지 쉬워요. 숙제인데 어떤 숙제냐면 여러분들이 약재를 조제를 하실 때에는 브라움수를 좀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해놓고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즉 하다가 예를 들어서 염색약을 도포하고요. 항상 5g이 부족해서 약을 더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짧은 2, 3분으로 인해서도 색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어느 때 많이 나느냐? 새치 커버 이런 건 괜찮아, 그나마 색이 진하니까. 근데 어디서 문제냐면 탈색하고 염색했을 때 이때 100% 빵 납니다. 정말로 빵 나요. 그래서 차라리 탈색을 하고 나서 염색을 할 때는 양을 조금 늘핀다. 내가 조금 더 써야지. 왜? 중간에 약을 조제하는 건 맞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거를 하려면 대략 여러분들의 도포량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준을 좀 갖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뿌염을 하면 난 새치 커버의 뿌염은 몇 그램, 먼내기 뿌염은 몇 그램, 탈색을 했을 때는 몇 그램, 턱선, 어깨선, 속옷선, 엉덩이선 뭐 이런 거를 기준을 좀 정해놓고 그램을 조금 한 번씩만 좀 생각을 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버릴 일 별로 없어요. 그래서 품질 좋은 약을 품질 좋은 약 이런 것들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굳이 버릴 약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 번씩 정리를 해놓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정리를 하고 또 하나 탈색은 반드시 번거로워도 수시로 만든다. 탈색제는 한 번에 만들어 놓지 않는다. 짧은 머리 같은 경우에는 상관은 없지만 턱선으로 오는 순간부터 약은 벌써 이미 앞에 바르는 거 뒤에 바르는 거 타입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리 약 귀찮아도 바가지 한 2-3개 정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혼자 탈색하잖아요. 그러면 이 염색볼을 3-4개 정도를 미리 갖다 놔요. 네, 그래서 숙제예요. 다 이거 한 번씩 다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검사는 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생각은 한 번씩 해보시라는 거예요. 탈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준비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젖은 수건 하나, 마른 수건 하나 반드시 준비하고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손에 이염이 되면 젖은 수건으로 계속 닦아가면서 하세요. 그거보다는 손에 묻어있는 이염을 빨리 없애는 건 마른 수건이 더 잘 닦여요. 젖은 수건으로 하면 반복 동작을 계속 해야 돼요. 그거 닦아내려면. 그래서 마른 거를 한번 쓰고 젖은 걸로 한 번 더 닦아내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수건은 좀 2개를 이용해서 쓰시는 게 탈색을 하실 때 그렇게 좀 이용하시는 게 훨씬 좋다. 그 다음에 탈색을 하실 적에 요 귀 있죠. 사람들한테 제일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건 여기가 아니고요. 귀하고 여기 네이프선이에요. 네, 여기가 가장 약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어캡 같은 거 많이 쓰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어캡을 써도 어디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가 문제예요. 더군다나 고무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잘못하면 찢어지는 분들도 있으세요. 부풀어서. 네, 그래서 이거는
혹시 여러분들이 3액션을 만약에 쓰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냥 이어캡 쓰지 마시고요. 3액션을 그 이어캡 안에 발라놓고 그 상태로 끼우세요. 그러면 흔들리지도 않고 계속 얘가 3액션 크림이 여기에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부풀리는 현상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해주시기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선도 탈색약 다 발라놨으면 그 3액션을 좀 두껍게 좀 발라놓으세요. 그러면 이 턱선이 따가운 것도 최대한 막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방어를 해주면서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얘가 피스기 때문에 우리가 마사지를 지금 많이 못 해봤어요. 그죠? 다음 주는 슬라이스를 어떻게 뜰 건지 규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공부인데, 제가 이거는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실전으로 해보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서 다음 주는 스탠드하고 폼밥을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되고, 조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다음 주는 약을 바를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과연 내가 생각하는 1cm, 내가 생각하는 3cm, 그 다음에 폭 어떻게 뜨는 게 더 좋은지, 그리고 시간 잴 겁니다. 과연 나 혼자 약을 바른다면 내가 스피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 사실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뿌염을 바르면, 여러분들 뿌염 바르면 염색 바를 때 도포 시간 얼마나 걸려요? 뿌염 염색 세치 커버 뿌염 10분 정도? 그 정도 걸려요? 일단 나는 좀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 그러면 괜찮은 스피드예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간다, 10분에서 15분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왜 괜찮으냐? 센치가 1cm에서 멀어지면 거의 한 3cm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 10분에서 15분도 괜찮지만 평균적으로는 12분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왜? 어쨌든 염색약도 산화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느리면 느릴수록 그 부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전에는 흰머리가 무조건 앞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생각보다 백포인트 있는 데가 많이 몰려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파워가 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객분하고 응대하고 상담하고 하는 건 좋지만 손이 느려지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말을 하면 손이 느려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시간을 재는 습관을 좀 갖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마네킹에다가 슬라이스 뜨는 거, 긴 머리 바를 때는 내가 어떻게 바르는 게 좀 더 빨리 바를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해가면서 페어에 대한 비포 애프터 사진을 좀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하고요. 지금 사장님이 아마 이거 나눠드린 거 프린트물 하나 있으실 거예요. 있으세요? 거기에 보시면 앞에 사진이 누구냐고 자꾸 여쭤보시는데 요즘은 AI 기술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안 찍은 지가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디자인에서는 자꾸 사진을 넣으라고 그러고 저는 찍은 사진이 없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제가 옛날 사진 하나 줄게 했더니 AI를 돌리는 바람에 다들 얘가 누구냐고 물어봐서 그래서 제가 저를 아시는 분들은 얘가 누구냐 그러고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강사님이 젊다 그러고 네,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거기 보면 제가 33년 염색 강의 경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강의는 원래는 이렇게 뭐라고 이걸 어떤 표현을 해야 될까? 약간 음지의 교육? 이 교육은 제가 1년에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 해서 사실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고요. 원에서 하는 교육 시스템이었는데 이거는 좀 웃긴 얘기예요. 사장님 저 그거 잠깐 꺼도 돼요? 그럴까요? 나 이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 보시면요. 총 교육 비용은 이거는 과정이 6개월 과정인데 한 달에 2번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일 교육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즉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씩 4회차 하잖아요. 그 4회차를 하루로 몰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이게 1년 과정이었는데 미용인들은 1년까지 하는 건 좀 힘들 수 있겠다 그래서 그나마 제가 시간을 늘리면서 반년으로 좀 줄였어요. 6개월 과정으로. 제가 지금까지 염색 강의를 하면서 염색은요, 어느 특정 한 부위만 공부해서는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염색은 저도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할 때 항상 저도 공부를 계속 하면서 와요. 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베이스가 계속 바뀌고 있고 희망하는 색깔도 계속 바뀌고 있고 모질도 바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공부를 좀 계속 하고 오고 긴장을 해서 많이 좀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12강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강의는 제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지식 플러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염색이 이런 패턴으로 바뀌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정보 이게 같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모바일 레벨 스케일 만들어 보셨잖아요. 원래 여러분들만의 컬러 차트가 있어야 돼요. 앞으로는 컬러의 매출이 어쨌든 펌보다는 더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훨씬 더 올라갈 거예요. 지금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매출을 따져보면 100%를 기준점으로 따져보면요. 거의 펌의 매출이 20% 내로 떨어졌습니다. 컬러 시장이 그만큼 더 많이 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컬러 매출을 올리려면 제일 중요한 건 70% 이상의 이론입니다. 이론이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컬러를 하기가 훨씬 더 편해요. 그런데 이론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브랜드에 의존하다 보니까 매번 염색이 힘들고 난해한 것들이 자꾸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은 가장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프리미엄으로 올라간다라고 테크니션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만의 차트를 만드는 것. 해마다 우리 지금 올해 2025년 유행 컬러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유행 컬러. 모카무스잖아요. 샵에서도 고객분들한테 많이 하죠. 근데 이 모카무스를 사진으로만 보여주느냐, 차트를 만들어서 고객하고 상담하느냐는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그 차트를 만들 때 어떤 용도로 내가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또 있고요. 우리 컬러 보면 디자인 뭐 이런 거 말씀하시잖아요. 소비자한테는 아무리 디자인 얘기해도 소비자는 머릿속에 상상이 안 돼요. 우리는 그나마 디자인 발레주아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알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어떤 실루엣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차트들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고객 머리에 피스처럼 대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내가 얼마를 받을 건지 이런 측정하는 이런 단위들도 같이 공부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스토리를 같이 연습을 합니다. 내가 고객에게 염색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떤 단어들을 끄집어내야 되는지 그러려면 색의 이름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색명 공부를 좀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 그냥 오렌지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쿠퍼라는 말 많이 쓰는데 이런 일상적인 얘기를 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대가 생각하는 빨강, 20대가 생각하는 빨강, 30대 빨강, 40대 빨강, 50대 빨강, 60대 빨강, 70대 빨강은 다 다르다. 그러면 언어 마케팅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60대인 사람은 50대의 빨강, 40대의 빨강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20대는 30대, 40대, 50대가 하는 빨강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에 맞는 색깔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 들어가고 거기에 맞는 언어를 무엇을 쓸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공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 스킬을 좀 키우는 이런 과정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나는 염색 공부 진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뭐랄까 질서가 좀 잘 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분들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 이제 오픈 막 준비해. 근데 염색 잘 모르겠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브랜드 쫓아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이 교육 한번 들어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염색 알 것 같은데 아직도 좀 아리송하다라는 분 혹은 난 앞으로 염색의 매출을 더 많이 신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 안에는 재료 비용이나 통과발 이런 모든 비용이 일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6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필기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재료나 이런 것들은 다 조달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시면 되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비용이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져가셔서 한번 좀 살펴보시고 이제 다음 주 오실 때 통과발 가지고 오시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통과발 가지고 오실 때 다음 주에 아까 제가 왜 핀셋이나 이런 거 다 써놨잖아요. 그런 것들 다 개인이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오늘은 피스다 하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다면 다음 주에는 반드시 자기 개인이 있어야 하시기가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준비를 해서 오시고 단
다음 주는 직접 약을 바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치마는 안 가져오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먼저 준비를 좀 해갖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저에게 질문 있으실까요? 이거 언제 한다는 거예요? 아직 날짜 안사는 아직 날짜는 안 나왔는데요. 하게 된다면 화요일 날 할 것 같습니다. 네, 하게 된다면 화요일 날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두고 다른 지역은 지금 요번 중순 때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 3월 4일부터 3월 달부터 한 학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3월 달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좀 있으신 분은 사장님한테 접수를 좀 해주시면 제가 그 시작점 날짜는 사장하고 합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일단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여러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